사회불안증의 원인은 뭘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을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 이거야. 두 번째는 가정적인 어떤 성장 환경. 그 다음에 살다가 경험한 충격적인 어떤 삶의 경험.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전자 속에 사회불안증이 있다. 즉 이란성 쌍둥이하고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일란성인 경우가 사회불안증의 한쪽이 사회불안증이면 다른 쪽이 사회불안증일 경우가 더 높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일란성이 이란성보다는 유전율이 훨씬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유전적인 어떤 취약성이 전달은 되나 보구나 하는 거를 이런 연구 결과 알 수 있죠. 신생아 때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던 신생아의 75%가 7살 때까지 수주보험을 계속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뭐 누가 뭐 배워온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 보면 막 울거나 괜히 막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애들이 7살이 될 때까지 수주보험이 높더라. 이런 영향이 좀 있구나. 가족 중에 사회불안증이 있으면 그 자식이나 이런 때 사회불안증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더라. 3배 정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유전적 요인은 그러나 가능성일 뿐 운명은 아니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유전병은 아니란 말이야. 유전병은 우리 어떤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가 있으면 자식한테 확실히 물려지고 얘가 증상이 나오는 것. 이게 유전병인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에 가정환경. 가정환경이란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갖고 나와 세상과 미래를 보는 눈, 그 틀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스키마라 그러는데 그걸 이 성격 틀이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어떤 엄마였냐, 어떤 아빠였냐, 또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영향이.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뭔가 내 안에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부모나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걸 간접적으로 학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늘 위험하다는 어떤 학습을 받은 경우다. 이걸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갈 거야. 어떤 엄마가 있어. 근데 사회불안증 증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옆집 여자가 띵똥해. 그러면 무슨 일 때문이세요? 나가고 뭐 얘기도 하고 심지어 수다도 떨고 이래야 되잖아. 이 여자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앞진 여자, 엄마 없다 그래, 애한테. 그럼 애들은 그런 걸 보면서 뭘 배우겠어?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남이랑 어울리고 이런 게 안 좋은 일인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가? 이런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하게 되는 거라 이거.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야, 흉내내는 거야. 좋은 거 배우지는 않는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학습이 되더라. 그죠? 반상회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나가고, 학부형 미팅, 모임 절대 안 나가고, 막 이럴 때마다 피하면, 이상하네. 왜 우리 엄마는 이런 데 피하지? 이건 별로 안 좋은 건가? 저런 걸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회피하는 걸 하나의 대응 방식으로 선택해서 배우게 될 거다, 이거예요. 충격적인 인생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말더듬 때문에 놀림당했던 그런 경험 가진 사람들 사회불안증 심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체 높은 집 자녀와 결혼한 부적거dom진 남자.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분이나 위치 또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대릴 사위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럼 가갖고 말빨이 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약호 죽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서 사회불안 증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연설할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그래서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저 치료하는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워낙에 남들 앞에서 사회도 잘 보고 말도 잘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은 한 1000명쯤 앞에 되는 데서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래.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근데 그게 자기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기껏해야 한 20초도 안 됐었던 거야. 잠깐이었어.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던 거야.
다시 또 그냥 마무리해갖고선 잘 끝냈는데, 그다음부터 그게 잊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또 남 앞에 얘기하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게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야, 나 너 결혼식 사회 좀 받다오. 며칠 날 결혼인데. 옛날 같으면, 그래, 알았어. 며칠 뭐 이랬는데, 나 그날 약속 있는데, 그날 못 하겠는데. 이렇게 회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불안증도 두 타입이 있어요. 한 가지 타입은 아주 어려서부터 사회불안 증상 끼가 있어. 그래서 점점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게 되고 자꾸 이렇게 좀 회피하고 싶어지고 걱정되고 이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회피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전형적인 사회불안증 케이스예요. 여러분도 상당수가 그럴 거야.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저는 전혀 어려서 그런 거 없었어요. 남 앞에서 막 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전문 무슨 MC처럼 막 그렇게 불려다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얘처럼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한 다음부터 확 불안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두 타입이에요. 두 가지가. 학교에서 놀림당했던 경우 제일 흔한 거 이런 거야. 왕따 당한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불안증하고 왕따하고 굉장히 연관 많아. 그러니까 1, 2, 3 이 요인들이 다 작동할 텐데 아까 이 그림처럼 이것의 조각의 사이즈,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